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차트와 뉴스인데 Q&A가 이제 밀린 관계로 오늘 Q&A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순하님이 EOS 차트를 물어보셔서 EOS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 지금 일단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고, 이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된 상태인데 일단 좀 힘이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저점을 좀씩 높이고 있긴 하지만 좀 힘이 부족하다. 힘이 부족한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또 상승 쐐기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승 쐐기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하락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제 50주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50주선을 맞고 떨어져서 1-2 안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금 차트입니다. 금 차트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금이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금 차트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보시면 이 지금 아래에서 보이시면, 예, 보시면 이 지금 빨간색이 20 월선이에요. 20 그리고 초록색이 50월 이평선입니다. 50월 이평선.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비교해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이 금 선물 차트도 50월 이평선에 맞고 그 다음에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줘서 2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저점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0월 이평선 올라타고 20월과 50월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비트코인 차트와는 약간 다소 차이는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이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200월 이평선이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00월 이평선이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다르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어찌 됐든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쐐기형에서 지금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거기 이제 거래량까지 실린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텐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 20월 이평선을 깨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주봉에서 20월 이평선, 지금 이거 15주 이평선이고요. 20주로 바꿔보면요, 20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3,860달러입니다. 그래서 3,860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비트코인 2015년도 차트도 그때 이제 2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 차트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20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50월 이평선 맞고 내려올 때요. 그럼 이제 이번에 만약에 50주 이평선 맞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 20주 이평선 3,860달러를 일시적으로 깰 수 있다. 깨면서 일단 이 저점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깬다라고 하면 3,820에서요 지금 3,160 이 정도 이 사이 값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해서 이제 이 20주와 50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거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로 보는 거죠. 저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50주 이평선이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쭉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 상승 쐐기형에서 아래로 빠지면서 급락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급락은 안 나오고 쭉 계단식 하락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뭐 계단식 하락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빠지면서 이 50주 이평선을 끌고 내려올 거다. 50주 이평선을 끌고 내려오는 그 시간을 벌어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1-2 안으로 진행이 될 때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1-1안이 될지 1-2 안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정해지려면 지금 이
보시는 이 상승 쐐기형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 윗라인을 돌파해서 지금 뭐 5,300달러를 돌파해주고요. 5,300달러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20주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주선 위치가 지금 현재 보시면 잠시만요. 5,650이에요. 5,650달러까지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니까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거래량 실리면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2안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1-1안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를 보도록 할게요. 예. 이오스를 볼 텐데 제가 이제 뭐 1-1안을 보는 이유 중에 뭐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그 상승 쐐기형 상승 쐐기형 패턴의 경우는 이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트코인들을 보면 대형 알트코인들을 보면 장기 이평선 저항들 다 넘어서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BNB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갔고요. 지난번 어제 봤었나요? 어제 봤었던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예, 잠깐만요. 레이븐 코인도요. 레이븐 코인도 거의 이제 BTC 마켓에서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흐름 자체가 이제 장기 평선 넘어서 올라가지고 있고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올라갔던 건 뭐 웨이브라든가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1-2안보다는 1-1안이 아직까지는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오스를 볼 텐데, 이오스는 이제 흐름이 계속 좋아요. 계속 좋고, 보시면 지금 이제 일봉인데, 지금 15일 이동평균선 50, 그리고 200과 이제 120인데, 지금 이제 200과 120,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저항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돌파했어요. 계속 이 저항 맞고 0.001 0.001 저항 맞고 여기서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쉬어졌습니다. 쉬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이동평균선 맞고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돌파한 상태에서 다음 목표치는 어디냐? 다음 목표치는 0.0014입니다. 0.0014. 이 0.0014 라인이 보시면 이때 이제 지지를 받고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0.0014 라인이 저항이 될 테고요. 0.0014와 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이 맞물리는 자리, 이 정도 라인에서는 강한 또 저항이 작용될 거다. 지금 이때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서 채널 상단부 맞고 조정을 받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0.0014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한 차례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이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좀 쉬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 정도 이제 0.0014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오스를 갖고 있던 물량을 일정 부분은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 아직까지 이때까지 만약에 이오스가 0.0014까지 올라왔는데도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이 BTC 마켓에서 그 라인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코인에 이제 관심을 두고 교체 매매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0.0014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0.002예요. 0.002가 보시면 이제 전고점 직전에 이렇게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0.002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오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BTC 마켓에서 상승하면서 저항이었던 0.002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저는 이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홀딩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차트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럼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을 볼 텐데
일단 순아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오스 분석해달라고 물어보셔서 이제 이오스를 차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YG님이 리플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는 몰라도 리플이란 코인은 과연 가치가 있을지 예전부터 의문입니다. 리플사가 리플을 만들 때부터 1000억 개를 발행했고 그중 절반 이상의 물량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매달 10억 개씩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던데요. 이건 탈중앙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마음만 먹으면 추가 물량도 그들 마음대로 발행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 부분은 일단은 아닌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리플이 달러를 대체하게 된다면 지금의 소수 금융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이랑 똑같은 세계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물어보신 내용에 보세요. 지금 이제 YG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소수 금융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이랑 똑같다. 달러를 대체하게 될 게 이제 리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리플이 보시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기축통화라는 달러도 마찬가지로 그 페드 민간 기관에서 발행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 금융 세력이 발행하는 그 달러를 전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YG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달러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소수인 금융 세력이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해서 쓰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의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소수가 만든 달러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히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인정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리플은 초창기 코인이고 1000억 개라는 많은 발행량 덕분에 가격이 싸서 대박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시총이 높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금융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온 코인이고 리플은 금융세력이 비트코인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예, 물론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또한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 아마 이제 YG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 영상을 뭐 구독해서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했던 내용을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는 관점은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탈중앙화를 주장하면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야, 이거 금융 세력이 너무 이제 어떤 기득권을 갖고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갑니다. 스토리는.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비트코인도 그 배후에 그 비트코인을 만든 그 배후에는 저는 이제 금융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분명히 탈중앙화 일반인들이 그런 개발자 같은 그런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걸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금융 세력은 1% 어떻게 보면 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중 99%예요. 그러면 그 소수가 대중들한테 야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거 코인 만들 건데 이거 니들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과연 따르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니들 1%가 갖고 있는 거 내놔라.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소수 세력 소수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중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하기 위해서는 대중들 편에 선 것처럼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중들이 야 이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또한 이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을 보면 그 몇만 개씩 홀딩돼 있는 그런 고래 지갑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결국에 이제 그들이 이미 미리 선점을 해놓고 가져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지금 이제 YG님도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는 탈중앙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저는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다 중앙화가 돼 있다. 중앙화가 돼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고요. 물론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겉모습은 암호화폐지만 전혀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고 발행권도 달러처럼
누군가가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런 음모론도 조금은 설득력이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달러도 발행권을 페드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이제 달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플도 그 발행권을 XRP도 리플사가 쥐고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걸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똑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금 순간에서도 비트코인을 누군가는 매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좌, 누군가는 또 우 편에 서서 서로 이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CJ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 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이쪽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나는 만약에 리플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만약에 YG님이 드신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리플을 넣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비트코인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담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의 뭐 상대방의 의견을 내릴 필요도 없고, 뭐 내가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의 어떤 주장을 제가 비하할 필요도 낮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각자 의견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저는 꾸려 나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보면 리플 뭐 이제 의견을 가지고 좀 약간 감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의견을 이제 주고 받으셔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일단은 뭔가 이제 그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말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설득도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려야지 내 주장이 어떤 더 설득력이 있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생산적인 어떤 이런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리플 이거는 뭐 만약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믿으시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투자를 안 하시면 저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보이님이 써주셨어요. 일단은 일단 제가 작성한 글에 댓글이 달려있는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이번 영상 덕에 알게 됐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프로젝트별로 담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와 경제라든지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요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너무 함축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꽤 극단적으로 이제 보였나 보네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기준이 중요한 거겠죠. 남겨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번역해 주신 CJ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보이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는 결국 본인의 기준이 중요한 거다. 건보이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지금 아까 이제 그 리플 가지고 논쟁을 하셨는데, 그 논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기준을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본인의 기준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포지션을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차피 포지션을 바꿔서 그 사람이 돈을 벌든 돈을 잃든 돈을 못 벌든요, 이거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다른 분이 리플 뭐 추천 의견 아니면 리플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사서 돈을 버셨다라고 해서 그 어떤 리플에 대한 글을 쓴 분한테 고맙다고 이제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요, 또 리플 투자 안 했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고 해서 만약에 리플이 올라가지 않고 진짜 손해를 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그 글을 쓴 분이 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각자 기준에 맞게끔 정해서 본인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대로 저는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니마니님이 써주셨어요. 갈수록 댓글 읽는 재미가 더해지고 흥미진진합니다. 마법천사님, 와사비님, 송기봉님, CJ님 등등, 지금 물론 뭐 다른 분들 다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배우고 있고요. 등등 많은 분들의 좋은 가르침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비타민 X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비트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횡보해주면 시총이 자꾸 강한 종목들이 좀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도미넌스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BTC 차트가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업빛 상장한 디센트럴랜드 BTC 차트를 보면 1년 반이 된 종목인데 작은 알트치고는 굉장히 강했던 종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하락 없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듯. VR 서비스 기반 가상 부동산 프로젝트도 괜찮은 것 같아 관심이 가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려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아마 제가 이제 디센트럴랜드는 이제 국내 코인인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시총 30위권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총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국내 코인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제 시총 낮으면 더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국내 코인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점을 다 얘기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또 그 국내 코인 관계자분께서 이제 보고 좀 안 좋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단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전에 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본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토닥토닥님이 써주셨어요. 요즘 원화에 대한 화폐 개혁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원화 화폐 개혁이 실행된다면 금, 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개혁 이후 원화로 매수했던 가격과 개혁 이후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에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가치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뒤에 있는 공 3개만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이제 표기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가치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1000원이 그냥 1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면 그냥 1달러랑 1원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원화 차트에서는 뭐 500만 원 얘기하는데, 그 달러 차트에서는 5,197달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도 원화로 나중에 얘기할 때 5,197원 이렇게 얘기하겠죠. 화폐 개혁이 된다라고 하면요. 화폐 개혁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 개혁 발표가 나오면 암호화폐보다는 금,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암호화폐에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지 등등 이렇게 얘기해 줬고, 일단은 화폐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수급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뭐 국내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해외 모든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다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뭐 펌핑이 돼서 막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화폐 개혁 이야기와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제 하면서, 만약에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궁금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동우님이 이더 트론 합병 뉴스가 사실인가요? 만일 사실이면 다른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뭐 퍼드 찌라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막걸리 17년사님이요. 근데 서로 부족함 때문에 머지않아 손잡을 듯 합니다. 이유는 이오스 대항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랑 트론이 이제 합병하는 건 아니에요. 합병하는 건 아니고, 이더와 이제 트론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EA로 이더 이제 기반 이더의 어떤 그 협력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트론 뭐 트론 뎁 쪽으로도 같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협력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EA 있는 기업들이 뭐 트론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합병 두 개 그 이더리움과 트론이 합쳐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하고 이제 트론한테 전반적으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이게 또 막걸리 17년사님 말씀처럼 이오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오스 대비 활성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또 트론과 또 파트너십을 맺어서 뭔가 같이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저스틴 선이 그만큼 저는 또 어떤 인간 관계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